안녕하세요. 노동의 이론 배움터 노동리 서당 훈장 한유성입니다. 2021년 7월에 시행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가계조정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조 임원과 노조 전임자 급여와 관련된 규정들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에 대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원 자격에 있습니다. 제23조 임원의 선거 등 일양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개정 후 제23조 임원의 자격 등 일양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그동안 노조의 임원은 노조법 제23조에 의해 조합원 중에 선출되어야 했고, 해고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으로 인해 해고된 조합원의 경우 이전 사업장 내 노조에서 임원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산업별 노조 같은 초기업 단위 노조의 지회나 분회 등에서는 해고자와 같은 비종사 조합원도 지회장이나 분회장 등 노조 임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업 단위 노조의 임원은 여전히 종사자 조합원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기업 단위 노조에서는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임원 자격이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고 노조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임원 자격은 제한됩니다. 참고로 만약 규약 개정을 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16조에 의해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는 회사로부터 급여받는 것이 금지됐고, 심지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됐습니다. 개정 전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일양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이하 전임자라 한다. 는 그 전임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망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이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하 근로시간 면제한도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5항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전임자에 관한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전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 후 제24조 근로시간 면제 등 1항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 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 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 이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한도 이하 근로시간 면제한도라 한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망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사항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 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5항 삭제 2021년 1월 5일 노조법 개정 이전에는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사안별로 사측에 사전 통보하고 사측은 노조 업무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전에 사측에 통보하고 사측으로부터 인정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타임오프로 인정되는 시간들을 급여 형태로 한꺼번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전임자 급여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고 그 한도는 조합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전임자가 몇 명인지에 따라 금액이 분배되면 더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급여라고 한다면 통상의 노동자에 대해 적용되는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하고 더군다나 그 급여를 분배할 필요도 없이 회사가 모든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이처럼 적은 급여액 으로 인해 만약 단체 협약으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타임오프를 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해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아울러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서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규정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노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 일도 정부가 필요 이상 과도하게 개입해서 급여 지급을 금지까지 시키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허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이 개정법은 전임자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임오프 승인 절차를 생략 내지 간소화하는 것일 뿐이고 ILO가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타임오프 제도는 법률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로 강행적 효력을 명문화해서 위에서 언급한 위헌 논란을 없애려고만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전에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야 했던 일련의 시도들은 이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임자 급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행위를 금지했던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은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행위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노동의 이론 배움터 노동이사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